2026년 4월 7일, 오늘 삼성전자가 숫자 하나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57조 2천억 원. 한 분기에요. 90일 동안 하루에 6,4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기업도 단 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영역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5% 폭증. 작년에 1년 내내 벌어 겨우 43조였는데 올해는 3개월 만에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적인 숫자가 나오기까지 딱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 1억 주를 던졌습니다. 금액으로 18조 5천억 원. 외국인 지분율은 48.40%까지 추락했는데 이게 2013년 9월 이후 12년 7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코앞에 두고 가장 많이 팔았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57조를 버는 회사를 왜 18조 원 어치나 팔까요? 바보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바보였으면 월가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음 수를 이미 알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삼성전자를 둘러싼 세계의 전장, 중동 전쟁, 구글의 터보컨트, 그리고 미국 빅테크 천조 투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누가 이 판에서 돈을 쓸어갈 것인지 알게 됩니다. 자, 시계를 한 달 전으로 돌려봅시다. 2026년 3월 3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합니다. 중동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날 코스피는 장중 11% 급락했습니다. 5100선이 무너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던 날이었죠. 외국인이 그날부터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팔았습니다. 미친 듯이. 3월 3일부터 27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30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중 삼성전자에서만 15조 5,590억 원, SK하이닉스에서 6조 3,190억 원, 반도체 양대 산맥에서만 21조 8천억이 빠져나간 겁니다. 3월 9일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49.67%로 집계됐습니다. 50% 선이 무너진 겁니다. 지난해 7월 50.08%였던 것이 8개월 만에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26일 구글이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터보컨트, AI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기존의 6분의 1로 줄이는 압축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급락합니다. 메모리 수요가 6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삼성 망하는 거 아니야?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3월 27일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48.90%, 4월 1일 48.41%,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파는 건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의 알고리즘입니다. 사람이 판단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퀀트 시스템이 지정한 리스크 신호를 감지하면 기계적으로 매도 명령을 실행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머징 마켓부터 빠집니다. 한국이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이머징이라는 이유로 같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나빠서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이 이머징 전체를 기계적으로 내다버린 것인지 이 구분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답이 오늘 나온 57조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된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잠정실적,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매출 133조.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100조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영업이익 57조 2천억. 시장 컨센서스가 37조에서 39조 사이였습니다. 가장 공격적이었던 메리츠 증권조차 53조 9천억을 불렀는데 그것마저 뛰어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약 43조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분기 하나로 그걸 넘어버렸습니다. 2025년 1년치를 2026년 3개월 만에 삼켜버린 겁니다. 이 실적을 끌어올린 1등 공신은 단 하나, 반도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DS 부문의 영업이익만 48조에서 50조 사이로 추정합니다. 전사 이익의 약 90%를 반도체가 혼자 만들어낸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두 가지입니다. 가격과 수요. 이 두 축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먼저 가격.
1분기 디램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93에서 98% 급등했습니다. 사실상 2배입니다. 낸드도 55에서 60%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 디램 가격을 70% 올렸고 2분기에는 추가로 30%를 또 올렸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디램 가격은 추가로 58에서 63%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가격만 2배 올랐는데 출하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가 삼성전자 전체 디램과 낸드 출하량의 60%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올라 물량도 팔려 이중으로 돈이 밀려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디램 영업이익률이 70%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0원 팔면 70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반도체 사업이 아닙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방아쇠를 당긴 건 미국 빅테크 4사,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설비 투자입니다. 올해 이 4개 회사가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6,600억 달러, 한화로 약 1,000조 원입니다. 작년보다 70% 늘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가느냐? GPU, 그리고 그 GPU 옆에 붙는 HBM 메모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에서 둘밖에 없는 공급자입니다. 1,000조가 몰려드는데 공급자가 둘밖에 없다.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PB 시절에 고객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필요는 없지만 구조는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운이 아닙니다. 구조적 슈퍼사이클입니다. 자, 여기서 이 판이 설계를 뒤집은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9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 삼성전자 오픈AI의 HBM사 단독 공급. 오픈AI 챗GPT를 만든 그 회사. 샘 올트먼이 이끄는 그 회사가 자체 AI 반도체 타이탄 1세대를 만들면서 메모리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단독 선택한 겁니다. 마이크론을 배제하고 SK하이닉스도 아니고 삼성전자 단독. 납품 물량은 최대 8억 기가비트.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갑니다. 왜 오픈AI는 삼성을 택했는가?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턴키 역량을 꼽습니다. HBM사를 설계하고 패키징하고 테스트까지 한 회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마이크론은 이 맞춤형 생산에서 한계를 보였고 삼성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HBM사도 엔비디아향 납품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AMD까지. 삼성전자 HBM의 고객 사명단이 AI 반도체 업계의 어벤져스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HBM 매출만 27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BM사의 기술적 우위도 확인됐습니다. 동작 속도 11.7기가비트.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걸 보고도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팔았는가? 이제 진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할 때 저는 리포트를 쓰기도 하고 읽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업계의 암묵적인 룰이 하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기관에게는 매수 기회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KB증권이 3월 12일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4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노무라증권은 3월 18일에 29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4월 6일에 33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5만원을 새로 찍었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평균이 25만에서 32만원대입니다. 그런데 4월 6일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였습니까? 19만 3,100원. 목표주가 대비 30에서 70% 괴리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외국인이 퀀트 알고리즘으로 이머징을 기계적으로 내다버리는 한 달 동안 증권사 리포트는 목표주가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 리포트를 누가 가장 먼저 봅니까? 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4월 6일 장 데이터를 보십시오. 외국인이 3,522억 원 순매도할 때 기관이 7,96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외국인의 퀀트 알고리즘이 전쟁 리스크라는 이유로 매도 버튼을 누르면 물량이 쏟아집니다. 주가가 빠집니다. 그 빠진 구간에서 애널리스트들은 32만원 간다는 리포트를 냅니다.
기관은 그 리포트를 보고 싸게 줍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뜁니다. 누가 이익을 봅니까? 제가 항상 들었던 말입니다. 개인은 뉴스를 보고 사고 기관은 뉴스를 만들어서 산다. 이 한 달간의 셀코리아는 삼성전자가 망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공포를 이용해 물량을 재배치하는 글로벌 자금의 리밸런싱입니다. 이머징에서 빠진 외국인 자금은 미국 국채와 달러로 갔다가 리스크가 완화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2013년 테이퍼 텐트럼이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지분율이 47.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48.41%는 그때의 바닥권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SK증권 한동희 연구원의 분석이 핵심을 찌릅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동성 위축 우려가 메모리 선호도를 낮추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AI 투자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메모리 수요의 거시경제 민감도는 과거보다 낮아진 상태다. 과거에는 전쟁이 터지면 반도체 수요가 같이 꺾였습니다. 소비자들이 TV, 스마트폰을 안 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소비 경기와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쟁 때문에 AI 투자를 멈춥니까? 메타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중단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천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메모리 수요의 엔진이 소비자에서 빅테크 인프라로 바뀌었다. 이게 2013년과 지금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공포의 원인, 구글의 터보퀀트를 해부합니다. 3월 26일 구글 리서치가 발표한 터보퀀트, AI 연산 과정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압축 알고리즘. 이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급락합니다. 언론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갔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메모리 수요 6분의 1로 급감, 삼성, 하이닉스 주가 쇼크. 공포를 극대화하는 프레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이 기술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의 한 투자 전문가가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터보퀀트는 제본스의 역설이다. 제본스의 역설이 뭐냐면요. 19세기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의 연료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석탄 소비가 줄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효율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곳에서 증기기관을 도입했고 석탄 소비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터보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효율이 6배 좋아지면 같은 하드웨어로 6배 더 복잡한 AI 모델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용 때문에 AI를 도입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대거 진입합니다. AI 구동 비용이 내려가니까 총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폭증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터보퀀트를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AI 생태계 진입 장벽을 낮춰 폭발적인 총수요 증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왜? 헤드라인 때문입니다. 메모리 수요 6분의 1 급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퍼지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헤드라인의 키워드를 감지하고 매도합니다. 그걸 본 개인 투자자가 공포에 따라 팝니다. 공포는 상품입니다. 뉴스가 공포를 만들고 공포가 매도를 만들고 매도가 저가 매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 공포가 상품인 걸 아는 자들에게. 3월 31일 중앙이코노미뉴스 보도. 구글의 터보퀀트의 역설이라는 분석이 나온 뒤 기관이 반도체주 바닥에서 매수를 늘렸습니다. 4월 6일 코스피 8%대 급등. 삼성전자 3.71% 상승. 19만 3,100원 회복. 공포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산자들이 가장 먼저 이익을 봤습니다. 여기서 가상의 두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과장, 40대 초반. 삼성전자를 15만원대에 2천만원어치 샀습니다. 작년 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삼성전자도 20만원을 넘길 때 주변에서 32만원 간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3월 3일 이란 전쟁 발발. 주가가 17만원대로 빠졌습니다. 3월 26일 터보퀀트 충격. 16만원대. 김 과장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원금이라도 건지자. 17만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박 부장, 50대 초반.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를 18만원대에 5천만원어치 샀습니다. 김 과장보다 늦게 더 비싸게 샀습니다. 3월의 공포장에서 박 부장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에 의한 기계적 이탈이라면 이건 공포가 아니라 디스카운트다. 박 부장은 매도 대신 추가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17만원대에서 2천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4월 7일 57조 실적 발표. 메리츠증권은 2분기 영업이익 73조 4천억, 연간 332조를 전망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주가 33만원을 제시합니다. 김 과장은 오늘 이 뉴스를 보며 가슴을 칩니다. 왜 그때 팔았을까? 박 부장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정보의 양도 아닙니다. 공포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던 그 시절, 판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고 버틴 사람은 자산이 5배가 됐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트릭을 씁니다. 공포로 물량을 뺏고 탐욕으로 물량을 넘기죠. 버틴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자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을 봅시다. 오늘 발표된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증권가의 전망을 정리합니다. 메리츠증권 2분기 영업이익 73조 4천억 원, 3분기 90조 3천억 원, 연간 332조 원, 내년 2027년 464조 원. 한국투자증권 연간 영업이익 300조 원 돌파, 목표주가 33만 원. KB증권 연간 영업이익 220조 원 이상 예상, 목표주가 32만 원. 맥쿼리증권 연간 영업이익 301조 2270억 원.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가 200조, 가장 공격적인 추정치가 332조입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 연간 영업이익은 2018년에 5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전망치의 하단인 200조만 잡아도 그 기록의 3.4배입니다. 상단인 332조면 5.6배. 분기별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2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8에서 63% 추가 상승할 것으로 트렌드포스가 전망했습니다. 낸드는 70에서 75%.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디램 가격을 30% 또 올렸다는 보도가 4월 3일에 나왔습니다. 분기마다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HBM이 본격 가세합니다. 올해 삼성전자 HBM 매출 27조 5천억 원 전망.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 오픈AI 단독 공급, 엔비디아 납품, AMD 납품. 고객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는 2024년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2026년 3월에 잔여 물량 8,700만 주, 약 14조 6천억 원 규모를 소각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니 주당 가치는 올라갑니다. 연간 정규 배당도 9조 8천억 원, 분기당 2조 4,500억 원. 돈을 벌고 주식을 소각하고 배당을 주는 기업. 그런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13년 최저라면 이걸 위기로 봐야 합니까? 기회로 봐야 합니까? EBN 뉴스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현재의 수급 상황은 시스템 붕괴 수준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도달하기 어려운 역사적 바닥권에 근접했다. 12개월 선행 PER이 5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해에 200에서 300조를 버는 기업을 시가총액 1000조 수준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는 오히려 타격을 받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MX 사업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2조 원대로 전망됩니다. 왜? 메모리 가격이 올랐으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원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TV와 가전을 담당하는 VD, DA 사업부는 적자에서 겨우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소비 경기 침체에 부품 가격 상승까지 겹쳤습니다. 파운드리도 아직 과제입니다. TSMC의 캐파 포화로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있지만 선단 공정 수율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1분기 비메모리 부문 적자가 1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반도체를 쓰는 완제품 사업이 비용 압박을 받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반도체 사업부가 50조를 벌면 나머지 사업부가 그중 일부를 까먹는 구조. 57조에서 순수 반도체가 48에서 50조, 나머지가 7에서 9조 수준입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의 이익폭이 압도적으로 크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완제품 사업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자가잠식 가능성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삼성 무조건 사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명과 암이 있고 그 양쪽을 다 아는 게 진짜 무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상황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눕니다. 시나리오 1, 최선, 슈퍼사이클 가속. 중동 전쟁이 조기 종전되거나 휴전 국면에 접어들고 유가 안정. 외국인 자금 이머징 복귀. 디램 가격 상승세 2분기 이후에도 지속. 연간 영업이익 300조 이상 현실화. 이 경우 주가는 증권가 목표주가 상단인 33만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현재가 19만원 대비 약 70% 상승 여력. 시나리오 2 기본, 견고한 실적, 제한적 주가 반등. 전쟁 장기화되지만 유가가 100달러 이하에서 관리됨. 외국인 매도세 점진적 둔화. 디램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나 고가 유지. 연간 영업이익 200에서 250조. 목표주가 25만에서 28만원. 현재 대비 30에서 45% 업사이드. 시나리오 3, 최악, 전쟁 확산 플러스, AI 투자 급감. 중동 전쟁이 걸프전 수준으로 확산, 유가 150달러 돌파. 빅테크가 AI 설비 투자를 축소. 글로벌 경기 침체. 이 경우 메모리 가격 상승 모멘텀이 꺾이고 삼성전자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산시장 전체의 위기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1번과 2번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전쟁이 끝나면 회복할 기업으로 보는가, 아니면 전쟁 때문에 망할 기업으로 보는가? 만약 전자라면 지금의 외국인 매도가 만들어준 주가 괴리는 디스카운트입니다. 12개월 선행 PER 5배. 이건 금융위기급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금융위기가 아닌데 금융위기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 영상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57조를 버는 기업이 전쟁 때문에 망하려면 전쟁의 규모가 3차 세계대전급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첫째,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언제 확산될지 모릅니다. 분할 매수가 원칙입니다. 둘째, 2분기 실적 발표 7월까지가 핵심 관찰 구간입니다. 메리츠 증권이 2분기 영업이익을 73조 4천억으로 전망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주가 재평가가 본격화됩니다. 반대로 전쟁 확산으로 이 숫자가 크게 꺾이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지분율 반등 시점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48.41%인 지분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글로벌 자금이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판단한 신호입니다. 정리합니다. 2026년 4월 7일 삼성전자는 57조 2천억 원이라는 숫자로 대한민국 기업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 한 달간 외국인은 18조 5천억 원 어치를 던졌습니다. 이 두 사실 사이의 간극을 공포로 볼 것인지 기회로 볼 것인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증권사 리포트도 아니고 누군가의 매매 신호도 아닙니다. 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당신의 눈입니다. 공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리포트의 이면을 읽을 줄 알면 리포트에 속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알고리즘의 기계적 반응인지 펀더멘털의 훼손인지를 구분할 줄 알면 그것이 곧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눈이 밝아진 당신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57조를 버는 기업의 지분율이 13년 최저라면 그건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시장의 왜곡이다. 물론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보여드릴 뿐 운전대는 여러분이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또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관망한다. 댓글로 여러분의 전략을 들려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시장의 이면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세상 한 페이지였습니다.